같은 식구라고 보자니까. 죽을라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중고차 시장을 찾아온 한 부부. 딱 골라줄 테니까 알았니? 의상만큼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에 중고차 딜러는 감탄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 진짜 전문가시구나. 다이소에서 물건 사듯 자연스럽게 외제차를 타고 떠난 그들은 사실 잠입 수사 중인 형사들. 팀장님, 나 선배랑 이런 거 좀 묻지 마요. 진짜 안 맞아. 그들이 변장까지 해서 잠입 수사를 한 이유는 바로 중고차 딜러가 사실 해외 범죄 조직과 밀수를 하는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코스는 러시아로 보내죠. 러시아? 러시아 범죄 조직이 부산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서도철 형사. 그는 화물차 기사 백이사의 도움을 받아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요즘도 일당 떼먹는 새끼들이 있어요? 밤늦게까지 잠복한 형사팀. 드디어 범죄 현장을 포착. 모든 팀원들이 눈물의 응꽃쇼를 펼쳐 일망타진에 성공합니다. 뭐야? 그리고 글로벌하게 성과를 올려 승진이 눈앞인 서 형사는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아 좋네 승진이야 에헤라 존나 잘 나가보자. 그 시각 서 형사의 수사를 도왔던 백이사. 그는 소속되어 있던 하청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죠. 서도철 형사와 마찬가지로 밤까지 소장을 기다린 그. 하지만 아무리 따져 물어도 본사의 지침이었다는 소장의 대답에 본사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백이사는 이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서 형사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소개로 재벌인 신진그룹 셋째 아들 조태호를 술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한 그의 행동, 게다가 안하무인한 그의 태도에도 그 자리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형사의 촉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서 형사. 그에게 한마디 경고를 남깁니다.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짠할까요? 신진그룹에서 본인의 입지 때문에 예민해진 조태호. 임금 체불에 대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백이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백이사를 부른 조태호. 호의를 베풀며 차분하게 체불 금액을 듣는데요. 420억? 420만? 어이없는 금액에 실소를 날리며 맷돌 손잡이로 빌드업 후 희대의 명대사를 말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연락을 받고 본사로 불려온 하청업체 소장. 태호는 둘에게 글러브를 던지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싸움을 붙이는데요. 머뭇거리는 백이사와 다르게 원펀치를 날리는 소장. 결국 백이사는 굴욕적으로 받은 돈을 쥐고 울분을 토합니다. 이후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서도철. 그런데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말고 찬찬히 얘기해봐. 또박또박. 통화 상대는 바로 백이사의 아들. 백이사가 신진물산 건물에서 투신했기 때문이죠. 임금 체불 문제 때문에 이제 본사 들어가서 항의하다가 비상계단에서 이제 투신을 해버린 건데. 담당 형사의 설명은 말이 되긴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죠. 그때 같이 있었던 백이사의 아들에게서 나온 한마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맞아요? 앞서 수상했던 조태호의 행동과 아들의 증언이 겹치면서 서 형사는 본격적으로 신진물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열심히 자기 개발 중인 조태호. 스파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무자비하게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태호는 법무팀 최상무에게 백이사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는데요. 이들은 진료 기록까지 조작하며 백이사 사건을 은폐,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아니 우습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백이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건네고 뭐하는 거지 지금? 윗선을 통해 도처를 압박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최상무. 신진물산 투신 사건 가지고 한 번만 더 내기에 들어와라. 하지만 돈으로 여기저기 입막음을 하던 그가 몰랐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도철의 아내 주연.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니, 그럼 굳이 여기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철의 아내 주연은 경찰서까지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죠. 우리 전세금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되는 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세요? 가족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도철은 태호를 찾아가 제대로 사과하라고 일갈하죠. 폭행사주 처벌 얼마 안 해.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들 책임져주고 끝내라. 그리고 동시에 언론에 미끼를 던집니다. 네가 여론몰이만 잘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급변하자 소장을 찾아간 최상무. 그런데 그가 묘한 제안을 합니다. 확실하게 끝내고 나가주는 게
서로 좋지 않아요? 한편 배기사 사건이 뉴스로 실릴 뻔하자 직접 나선 신진그룹 조 회장. 그의 분노는 태호에게 향했고 빠따는 최상무에게 향합니다. 알면서 이런 일이 생겨?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를 느낀 태호는 결국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거 진행합시다. 조 실장. 신진과 경찰 윗선의 계략으로 감사 조사를 받는 서도철 형사. 다행히 팀장의 기지로 일단 감찰을 막는 데는 성공하는데요. 때마침 직원의 제보를 받고 소장이 있는 곳으로 출동합니다. 소장의 은신처에 도착한 서 형사. 그런데 분위기가 쎄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끌려간 막내가 칼을 맞고 마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도망치는 소장. 서 형사가 쫓아가 보지만 놓칠 것 같은 그때 다행히 소장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서로 잡혀온 소장은 형사팀의 진실에 방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 우리 막내한테 칼침 놓은 새끼가 누구야? 이전처럼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막내 칼침 났어? 어떤 대단한 백이 있든 경찰을 건드는 건 못 참지 드디어 판이 뒤집힙니다. 형사 살인교사로 판 뒤집혔다. 조직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사.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오죠. 바로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하러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온 최상무. 현재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당한 죄책감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용 씨 이거 아니잖아. 왜 이러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신진그룹 회장과 태어의 스윗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좀 피곤하게 하겠지만은 결국 집행유예로 정리될 거다. 돈 때문에 범죄까지 숨겨주는 그들의 모습에 서 형사는 어이가 없습니다. 아,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를 끝낼 서도철이 아니었죠. 구치소로 최상무를 찾아간 서 형사. 그리고 배기사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지. 증거 있냐는 범인들의 클리셰. 증거 있어요? 그런데 서 형사 뒤로 누군가 면회실에 들어옵니다. 바로 조태어의 전 경호원. 조태어 때문에 부상을 입었지만 무책임하게 해고당했었죠. 서 형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결정적인 증인의 등장에 최상무는 스리슬쩍 조태어의 출국 사실을 흘립니다. 조 실장 내일 새벽이면 싱가포르로 떠. 출국 전 사람들을 모아 파티를 여는 태어. 형사들은 잠복 끝에 조태어의 위치를 알아내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죠. 야, 밀자. 건물 밖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뒷길로 도망치는 태어. 서 형사가 그 뒤를 쫓습니다. 약에 취해 정신이 나간 태어는 앞뒤 분간 없이 도로를 난장판을 만들며 도주하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의 어그로란 어그로는 다 끌고 나서야 멈추게 되죠. 드디어 서도철과 조태어의 마지막. 그런데 어라? 생각보다 센데? 쓰러진 서 형사를 뒤로 한 채 현장을 떠나려는 태어. 그때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그리고 서 형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경찰 폭행 추가야. 여기 다 찍혔어 이 씨파 새끼야. 폭행 장면도 충분히 다 찍혔겠다. 이제 맘껏 조태어를 조지는 서도철. 드디어 수갑을 채우는데 성공. 하지만 당당하게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어? 30분? 이 10년 걸린다 이 개새끼야. 이씨. 상황 끝. 드디어 조태어 검거에 성공합니다. 어이가 없네. 베테랑은 2015년에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로 류승한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 유아인 배우가 출연한 작품인데요.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는 역대 8위의 기록을 세우며 9년이 지난 지금도 역대급 재밌는 오락 액션 영화에 손꼽히죠. 주조연 배우들의 열연과 이를 받쳐주는 대사, 그리고 독특한 코믹 연출이 짝패부터 이어져 온 류승한표 액션 영화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1편 개봉 후 9년이 지난 2024년 9월 13일 베테랑2가 개봉합니다. 1편의 형사들 과 더불어 정혜인, 안보현 배우가 새로운 인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칸 영화제 관람 후기에 따르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다만 액션 연출만큼은 극찬 세례를 받고 있다 하니 오랜만에 볼만한 오락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베테랑을 재밌게 보셨나요? 영화에 대한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개봉할 베테랑2를 기대하며 그럼 이만 태놀이였습니다.